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1일 장로교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27개 장로교단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목표했던 한 교단 다체제는 선언적 의미를 남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27개 장로교단이 하나된 모습을 선보입니다. 지난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설립한 지 100년이 된 2012년, 기념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중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회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한국장로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찰함으로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개회식과 연합예배, 축사와 감사, 폐회식 전체 4부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장로교 전통 예전 형식을 살려 말씀과 성찬 예식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예배 설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맡기로 했으며 축하와 감사 순서에는 한장총 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회 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 컨셉이 27개 주요 교단이 하나의 장로교단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 당일에도 한 교단 다체제 선포식을 갖고 향후 100년을 위한 방향선언식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장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 교단 다체제는 현재 한장총 전 대표회장인 이종윤 목사가 분과위원장을 맡아 헌법 시안을 만들고 1차 공청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 회원교단이 올해 9월 총회에서 헌법 시안을 다루기는 사실상 늦어지면서 올해 안으로 한 교단 다체제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장총 역시 모든 교단이 올해 안으로 헌법 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회의 선포식이 분열된 장로교가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교단 다체제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장로교의 바람이고 또 기대이고 앞으로 그래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들을 담게 될 겁니다. 아울러 한 교단 다체제를 향한 한장총의 굳은 의지를 각 장로교단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념대회에서의 선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9월 1일 그 100주년 대회 때에 한 교단 다체제에서 선포라도 우리가 선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각 교단에게 격발도 되고 각 교단에게 의미 부여도 되지 않겠느냐. 한편 한장총은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온 장로교 300대 교회 선정 작업도 교회들의 분야별 활동을 고려한 가운데 이번 주말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100년, 온 장로교회가 하나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개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5개 장로교단이 교단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교단 명칭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국제개혁 등 5개 교단 총회장은 지난 9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통합 추진을 위해 전권위원 13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교단 서기나 총무 1인이 협력해 부서 조직을 돕도록 했습니다. 통합총회에서 헌법과 규칙을 정하기 전까지는 각 교단 헌법과 규칙을 쓰기로 했으며 노회는 지역에 따라 가능한 통합하되 통합할 수 없는 경우 수가 많은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해 순차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장개혁 장세일 총회장은 홈페이지 담화문을 통해 장로교 총회 100주년에 맞춰 분열의 상처를 싸매고 통합의 새 역사를 시작한다며 교단 통합에 총회원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제30회 런던 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종합순위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기록 선수들의 선전도 돋보였습니다. 런던 올림픽 이모저모 조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구촌 대축제 제30회 런던 올림픽이 13일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1908년과 1948년에 이어 런던에서만 3번째로 열린 대회로 203개국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 37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이 중 기록 선수와 임원은 전체의 20%인 75명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목표했던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진입을 월등히 뛰어넘은 성과로 해외에서 열린 올림픽에 참가해 한국 선수단이 거둔 성적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올림픽을 지켜본 국민들의 기쁨과 자부심도 매우 컸습니다. 4년 동안 흘린 땀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참 다행이고요. 오신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줘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최고의 성적 거둬서 같은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잘해서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둬갖고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이번 올림픽엔 기독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 유도 81kg급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는 메달을 딴 직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11시 11분에 기도하며 우승을 소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금메달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라 그랬는데 그 복을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적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실격 파동으로 논란을 빚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는 수영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수영 사상 올림픽 2회 연속 2개의 메달을 따내는 쾌거였습니다. 펜싱 남자 개인 해패의 정진선과 유도 66kg급 조준호도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기독 선수가 포함된 단체전의 메달 레이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독 선수 이성진이 포함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올림픽 단체전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에서 오은석 선수는 금메달을,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 최은숙, 정효정, 신아람 선수, 남자 탁구 단체전에서 유승민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대회 2연패에는 실패했으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현지 한인 교계와 국내외 교계 단체들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런던 일대에서 한인 선교 대회를 진행해 올림픽을 선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 한국 선수촌 사역, 노방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며 런던 거리가 복음으로 물들길 소망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 세계 100개국 5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열릴 예정으로 여기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됐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감동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일본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독도 문제가 제소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주장하며 정부 내 영토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대응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은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며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한강 등 전국적으로 확대된 녹조 현상을 두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무리한 4대강 사업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기환연은 정부가 16개의 보해 수문을 개방해 물이 흐르게 한 뒤 이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거짓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녹조 현상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보에 갇혀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고 수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녹조 현상은 4대강 사업이 생명 파괴 행위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반기독교적인 일임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 동안 내린 비로 한강 상류댐의 방류량이 크게 늘면서 조류주의보 구간의 냄새 물질인 지오즈민 농도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수치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얀마 정부와 KIO 무장 소수민족 그룹 간 평화 조약이 깨지면서 약 8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난민이 세례교인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미얀마 교회는 세계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CCA 아시아교회협의회, MCC 미얀마 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미얀마 침례교협의회는 세계교회의 기도와 함께 난민을 위한 식량과 보호소, 의약품,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컨퍼런스에 함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얀마 교회와 난민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기도하고 후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컨퍼런스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참여해 강의를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수치 여사가 2013년 WCC 부산총회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현병철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연임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제기된 우려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정치권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교계단체들도 현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사회 인권이 후퇴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종립학교 종교차별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이란 서북부 타브리즈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6명이 사망했다고 마르지바히드 다스트제르디 이란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다스트제르디 장관은 사망자가 219명에 이른다며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가 특히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의 민생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일부는 류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이사장에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총무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을 역임한 안재용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안 목사는 임기 2년 동안 2014년 YMCA 100주년 기념사업, 지역협동경제운동 등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4,50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8일 창립 90주년 전국 회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2개 지역 회원들은 정의와 평화 세상을 염원하며 100주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년간 실천해갈 90-100 프로젝트 발대식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호우특보가 확대돼 전북 지역에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춘천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궂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화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 이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